당신은 해고됐어요. 이유는 당신의 사생활 때문이에요. 상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사무실에 메아리 쳤다. 지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10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하며 매일 아침 서울에 붐비는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다.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늦게까지 프로젝트를 마무지며 동료들과 함께 웃고 울었다. 그런데 이제 그녀의 성 정체성 때문에 모든 게 끝난다니.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 성과는 문제없었잖아요. 하지만 상사는 이미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저었다. 사회적 압력 때문이에요. 고객들이 불편해한다더군요. 미안하지만 결정됐어요.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10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이 광고 회사에 입사했다. 그때부터 그녀의 삶은 일과 사랑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매일 마스크를 쓰고 사는 기분이었다. 가족에게는 숨기고 친구들에게는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지만 직장에서까지 드러날 줄은 몰랐다. 퇴근길, 지은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사 로비를 나섰다.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다. 서울의 겨울바람이 차갑게 뺨을 스쳤다. 접수원인 수민이 그녀를 불렀다. 지은 씨. 잠시만요. 수민은 20대 중반의 젊은 여성으로 항상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던 사람이었다. 그녀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게 당신 거예요. 누가 맡겨놓고 갔어요. 지은은 의아하게 상자를 받았다. 상자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다. 누가요? 수민은 어깨를 으쓱하며 모르겠어요. 그냥 조심히 열어보세요 라고 말하고는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작은 원룸에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과 작은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편지는 낯익은 필체였다. 지은아, 10년 만이야. 미안해. 나 때문에 내 삶이 엉망이 됐을 텐데. 이 목걸이는 우리의 추억이야. 용서해줄 수 있니? 혜진. 그 이름만으로도 지은의 마음이 요동쳤다. 10년 전 대학 시절 연인이었다. 둘은 캠퍼스에서 몰래 손을 잡고 한강에서 산책하며 사랑을 속삭였다. 하지만 혜진의 가족이 알게 되면서 혜진은 압력에 못 이겨 헤어졌다. 그 후 지은은 홀로 서울에서 버텨왔다. 그런데 왜 지금?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혜진의 편지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그녀는 상자를 들고 혜진을 찾아 나섰다. 편지에 적힌 주소는 서울 근교의 작은 카페였다. 카페에 도착한 지은은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혜진을 보았다. 혜진은 변함없는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지은아. 오래됐네. 둘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었다. 혜진은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고 털어놓았다. 가족 때문에 너를 버렸어.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어.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이제 와서? 난 10년 동안 혼자였어. 오늘 해고당했어. 나 때문에. 혜진은 손을 잡아주었다. 미안해. 나도 고통스러웠어. 이 상자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커플로 사는 건 여전히 힘들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하지만 혜진의 눈빛에 옛사랑이 되살아나는 듯 했다. 그날 둘은 카페에서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울의 바쁜 거리, 한강의 바람, 김치찌개 냄새가 스며든 일상 속에서 지은과 혜진의 재회는 예상치 못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다음 주 둘은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인사동의 전통시장에서 한옥 골목을 걸으며 떡볶이와 호떡을 쉐링했다. 기억나. 대학 때 여기서 데이트했잖아. 혜진이 웃으며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젊었고 사랑이 모든 걸 이길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혜진의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그녀를 강제로 결혼시켰다. 이혼 후 난 자유로워졌어. 하지만 너 없이 사는 게 의미 없었어. 지은은 해고 후 실업 상태였다. 매일 아침 이력서를 쓰며 좌절했다. 레즈비언이라는 낙인이 붙었어.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을 거야. 혜진은 위로했다. 함께 이겨내자. 나도 카페를 운영 중이야. 도와줄게. 혜진의 카페는 서울의 조용한 동네에 있었다. 한옥 스타일로 꾸며진 곳으로 한국 전통차와 디저트를 파는 곳이었다. 지은은 그곳에서 일하게 되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혜진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다. 그러나 충돌이 시작되었다. 지은의 가족이 알게 됐다. 어머니가 전화로 물었다. 지은아, 너 또 그 여자랑? 지은은 부정했다. 아니에요. 엄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죄책감이 들었다. 한국에서 가족은 모든 것의 중심이었다. 설날의 가족 모임에서 지은은 혼자였다. 혜진은 자신의 가족 문제를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아직도 나를 인정 안 해. 레즈비언이라고. 둘은 서로를 안아주며 울었다. 고조되는 감정 속에서 로맨스가 피어났다. 한강 산책로에서 혜진이 지은의 손을 잡았다. 사랑해, 지은아. 다시 시작하자. 지은은 망설였다. 사회가 우리를 용납할까? 하지만 혜진의 키스가 모든 의심을 녹였다. 그날 밤 둘은 카페에서 늦게까지 이야기했다. 한국 드라마처럼 감정적인 대화가 이어졌다. 우리는 강해질 수 있어? 그런데 반전이 왔다. 혜진의 전 남편이 나타났다. 그는 카페에 와서 소란을 피웠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혜진이 숨긴 비밀이 있었다. 이혼은 깨끗하지 않았다. 전 남편은 혜진의 성 정체성을 이용해 협박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내 가족에게 다 말할 거야.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미안해. 나 때문에 너까지.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왜 말 안 했어? 하지만 혜진의 절박한 눈빛에 마음이 약해졌다. 둘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서울의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았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 권리가 점점 인정되지만 여전히 약했다. 그 과정에서 지은의 감정이 깊어졌다. 혜진을 지키고 싶었다. 문제가 복잡해졌다. 혜진의 전 남편, 민주는 지속적으로 협박했다. 그는 혜진의 카페에 찾아와 소리를 질렀다. 레즈비언 커플. 웃기지 마. 사회가 용납 안 해. 지은은 그를 막아섰다. 나가세요. 하지만 민주는 상자를 던지며 지게 내 미래야 라고 비아냥거렸다. 그 상자는 혜진이 지은에게 준 그 상자와 비슷했다. 안에는 옛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혜진과 지은의 대학 시절 사진. 지은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게 어떻게? 혜진은 울며 설명했다. 민준이 훔쳤어. 결혼할 때 내 물건을 뒤졌나 봐. 이는 배신이었다. 혜진이 모든 걸 숨겼다는 사실이 지은을 아프게 했다. 믿었는데. 왜? 둘은 다퉜다. 지은은 카페를 나와 한강으로 갔다. 서울의 밤하늘이 어두웠다. 그녀는 10년의 고독을 떠올렸다. 해고된 이유, 사회의 차별. 다음 날 지은은 혜진을 만나 사과했다. 우리 함께 싸우자. 혜진은 고마워하며 안아주었다. 둘은 LGBTQ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서울의 퀴어 문화 축제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한국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한 활동가가 말했다. 지은은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민준의 협박은 계속됐다. 그는 온라인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로맨틱한 순간이 왔다.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바다를 보며 혜진이 말했다. 여기서 영원히 함께할까?
지은은 미소 지었다. 제주의 검은 모래사장, 도라르방, 해산물 요리. 한국 문화가 스며든 여행이었다. 하지만 돌아오자 현실이 기다렸다. 지은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내 걱정 때문에 어머니는 지은의 성 정체성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지은은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다. 혜진은 가족을 포기하지 마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민준의 최후 통첩이 왔다. 돈 1억 원, 아니면 모든 걸 폭로하게. 혜진은 절망했다. 지은은 결심했다. 경찰에 신고하자 서울경찰서에서 사이버 범죄로 고소했다. 한국법이 동성애자를 보호하기 시작한 덕분이었다. 그 과정에서 지은과 혜진의 유대가 강해졌다. 밤늦게 카페에서 김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너 없인 못 살아. 이 혜진의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신고 후 상황은 악화됐다. 민주는 복수로 온라인에 사진을 올렸다. 지은의 옛 회사 동료들이 알게 됐다. 레즈비언. 그럴 줄 알았어. 악플이 쏟아졌다. 지은은 우울증에 빠졌다. 혜진은 그녀를 돌봤다. 함께 이겨내자. 둘은 서울의 정신과를 찾았다. 상담사는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어. 자랑스러워하세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족 문제도 터졌다. 지은의 어머니가 퇴원 후 집으로 불렀다. 너희 그 여자랑. 지은은 솔직히 털어놓았다. 네, 사랑해요. 어머니는 울었다. 어떻게? 우리 집안에서 보수적인 한국 가정에서 이는 충격이었다. 아버지는 말없이 방을 나갔다. 지은은 고통스러웠다. 혜진의 가족도 비슷했다. 혜진의 아버지가 카페에 와서 그만둬. 사회적 수치야 라고 소리쳤다. 충돌의 절정에서 지은은 혜진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 우리 때문에 모두가 아파. 혜진은 거부했다. 포기 안 해. 둘은 다퉜다. 지은은 혼자 한라산으로 갔다. 제주의 산책로에서 옛 추억을 떠올렸다. 혜진이 따라왔다. 미안해. 나 때문에. 둘은 화해했다. 비가 내리는 산속에서 서로를 안았다. 로맨스가 깊어졌다. 서울로 돌아와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로 했다. 한국의 동성 결혼은 불가능했지만 파트너십을 맺었다. 카페 사업을 확장했다. LGBTQ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었다. 손님들이 늘었다. 여기서 위로받아요. 라는 피드백이 왔다. 그러나 민준의 재등장. 그는 체포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나 카페를 습격했다. 모두 끝낼게. 지은이 막아섰다. 싸움 중 혜진이 다쳤다. 병원에서 지은은 울며 기다렸다. 제발. 혜진은 가벼운 부상으로 퇴원했다. 그 사건 후 민주는 제대로 체포됐다. 법정에서 지은과 혜진은 증언했다. 판사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용납 안 돼라고 판결했다. 한국 사회의 작은 변화였다. 지은의 가족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어머니가 카페에 와서 미안해, 지은아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조용히 김치를 가져왔다. 혜진의 가족도 화해했다. 아버지가 내 행복이 중요해 라고 인정했다. 둘은 감격했다. 서울의 봄, 벚꽃 아래에서 산책했다. 우리 미래는 밝아. 이지은이 말했다. 카페는 성공했다. LGBTQ 모임 장소가 됐다. 지은은 새 직장을 찾았지만 카페에서 일하는 게 행복했다. 혜진과 함께 한국 문화 행사를 열었다. 한복 입고 사진 찍기, 전통춤. 감정적인 순간이 많았다. 혜진의 생일에 지은이 상자를 줬다. 아내는 반지가. 영원히 함께. 혜진은 울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남았다. 지은은 가끔 악몽을 꾸었다. 10년의 해고와 차별. 혜진이 위로했다. 우리는 강해졌어.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지은과 혜진은 안정된 삶을 살았다. 카페는 서울의 명소가 됐다. LGBTQ 권리 운동에 참여했다. 퀴어 퍼레이드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한국이 변하고 있어 친구들이 말했다. 지은의 어머니가 완전히 받아들였다. 설날에 혜진을 초대했다. 어서 와, 우리 가족. 혜진은 감동받았다. 한국의 가족 문화가 포용적으로 변했다. 로맨틱한 결말. 한강공원에서 둘이 벤치에 앉아 미래를 이야기했다. 상자가 우리를 바꿨네. 지은이 웃었다. 혜진이 키스했다. 사랑해. 결말은 인문적. 그들은 사회의 변화를 상징했다. 레즈비언으로서의 고통을 이기고 사랑과 용서를 통해 새 삶을 찾았다. 한국 사회의 희망을 보여주며 끝났다.